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2월 1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국방론 편국지로 하나 골랐는데요. 제가 얼마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155mm 랩탄 로켓 연료를 태워서 사정을 늘리는 그런 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여러 군데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155mm 탄 수급, 우리도 미국에 지금 판매해서 30만 발, 빌려준 게 50만 발 이런 상황이었죠. 그걸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파악되는 사실관계가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자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확전이 된다면은 미국이 후티를 이미 공격했기 때문에 지상전으로 가야 된다.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과 유럽이 지상군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우리가 뭐 그들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155mm 탄, 어떻게 보면 육군 포병 화력의 중심이고 육군 전력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국과 그 외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 사이에 전력차가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팽팽한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런 점에서 155mm 포탄의 수급 관계를 살펴보면서 과연 미국이 가자 전쟁의 확전, 아랍에 지상군을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라크 침공할 때처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유럽, 나토 주요 동맹국들의 자주포 전력,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동영상인데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탄을 얼마나 소모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전선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딴 데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정보가 소개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매달 20만 발 정도를 소모한다. 자, 우리가 미국에 제공한 게 80만 발이었어요. 요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면전을 수행을 한다면은 얼마나 필요할까? 당연히 우리가 우크라이나군보다는 훨씬 많은 155mm 가지고 있겠죠. 자, 20만 발 정도를 소모한다. 러시아군은 이거는 이제 나토 측의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만 발 정도 쓴다. 자,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100만 발이다. 약 우크라이나군이 20만 발이라면 되게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보면은 포병 전력이, 뭐 나머지도 격차가 크지만 포병 전력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난다. 1대 10 정도다. 자, 그래서 크게 그게 과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포병 전력 자체가 1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의 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포탄의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뭐 10대 1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우리나라 육군의 편제를 봤을 때 포병 전력이 10대 1이다, 파괴력이. 그리고 지금은 무슨 기동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서 지구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지에서 상대방의 위치가 다 어딘지를 아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공군이나 항공 전력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드론 전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포병까지 이러면은 이 전장의 흐름이 어떻게 기울었는지 이미 뭐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한 달에 100만 발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과연 푸틴이 몇몇 언론에,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야단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에다가 포탄 요청을 했겠느냐, 대전차 미사일 요청을 했겠느냐?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러시아 자체의 생산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넉넉하게 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남한테가 손 불릴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지금 이 100만 발이라는 게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고 하니 돈을 주더라도 155mm 탄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미국이 연초보다 2배나 향상시켜서 예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지금은 이제 2만 8천 발 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20만 발 쓰고 있다잖아요. 근데 한 달에 2만 8천 발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럼 그 외에 주요 생산국이 어디냐? 유럽,
각국과 한국이에요. 근데 유럽은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줘도 안 돼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육군 자체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정서를 필요에 따라 살 수 있지만 평화 무드에 젖어 있던 유럽의 각국 같은 경우는 그게 전부 다 민간 업체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반짝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이제 전쟁도 지금 말미인데 거기 있는 기업가들이 공장주들이 사업주들이 강력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포탄값도 올려받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거 손해다. 그래서 미국도 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도 내년에는 뭐 금년에 6만 발 월, 그리고 25년도에 가면 월 8만 발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계류 중인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법안이 통과돼야지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 초까지만 해도 한 달에 만 몇천 발밖에 생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모질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되고 우리한테까지 와서 80만 발이나 사간 게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여태까지 한 200만 발 조금 넘게 지원을 했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지금 생산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80만 발, 우리가 80만 발 팔아줬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팔든지 빌려주든지 3분의 1이 넘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자체적으로 재고 있는 걸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자기들도 보유 탄약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구멍이 크게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만 몇천 발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2년 넘었는데 그럼 1년에 한 200만 발씩 2년에 걸쳐서 한 지금 500만 발 500만 발 정도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나토 국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들 까만 박박 긁어서 다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들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봤을 때 비축 탄약을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산할 수 없다.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다. 게다가 가자 전쟁까지 발발해서 이스라엘도 자신의 포탄 생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155mm 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몇만 발씩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군수 지금 뭐랄까 보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자지구 전쟁이 확대돼서 후티를 공격했다. 지금 뭐 부스럼을 만들어놨잖아요. 공격을 해가지고. 근데 지상전을 벌이기 전에는 후티가 함선을 공격하는 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시리아에 있는 저항 세력도 그렇고 이라크에 있는 저항 세력도 그럴 거예요. 그럼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십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자주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쓸 포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토 동맹국도 막 어떻게 보면 도와줄 형편은 안 되지만 영국 정도 눈치 보면서 생색을 낸다고 좀 보낸다 하더라도 그들도 주요 보급 물자를 미국이 기대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자, 155mm 탄이 그렇다는 것은 육군 포병의 핵심이잖아요. 육군 화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육군 자산들에 대한 보급 수준도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155mm 탄만큼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죠.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걸쳐서 5만 7천 발을 지원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우는 소리를 한다는 내용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옵니다. 뭐냐?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우크라이나로 보급되든 공급되든 포탄의 수량이 팍 줄었다. 자, 그거는 그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개 돌려서 하는 거 말고 본격적인 지금 지원은 끊어진 상태예요.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합쳐서 모르겠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되는 그 법안이 상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산을 해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니 또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미국의 155mm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미 80만 발을 뺐기 때문에 더 이상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깨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80만 발을 뽑아줬잖아요.
우리 비축 물량이 상당히 많겠지만 서방권 최고 수준일 수도 있어요. 예,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지금 자체에서 많이 빼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건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크라이나전은 어렵다. 예, 돈이 있어도 무기가 없다. 예,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한편 러시아는 어떻느냐?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그 방산업체에 가서 푸틴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차 생산량이 5배 늘었다. 5%가 아니고 손가락까지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배가 늘었다고. 그런 좀 내용은 다른 데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들은 7배 정도 늘었고, 뭐 어떤 거는 3.7배 늘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전시 상황에서 가동이 되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한 달에 100만 발씩 쏘면은 155mm 탄을 1년에 1000만 발 이상의 155mm 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2년 동안 했으니까 한 2000만 발 이상 쐈다는 거예요. 자, 푸틴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족해가지고 북한까지 가서 손을 벌릴 숫자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감히 북한에 뭐 손 벌리러 왔다. 러시아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무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것은 완전히 소설이고 그런 게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전부 다 거짓말쟁이다. 감옥에 넣어야 된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국민이 멍청해지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 기자의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는 검찰입니까? 도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방북하는 것도 보면 무기 거래 가능성, 아마 뭐 산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물론 이제 북한하고 군사적인 협력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북한이 어떤 빈틈이 있는 분야를 좀 메꾸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밑에 MBC 기사도 보면은 불법 무기 거래 회담, 푸틴 방북 가시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는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전해주는지, 저는 기자들이 이거 파악할 역량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준다, 소스를.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기사들이 나온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네요.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쭉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달에 100만 발씩 쓰고 1년에 1200만 발씩 쓰고 있는데, 그들은 뭐 155mm일 수도 있고 152mm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거나 그거 합쳐서겠죠. 예? 그런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래서 북한이 푸틴한테다가 뭐 100만 발씩 200만 발씩 팔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33만 발을 팔은 것 같아요. 일단 팔았다고 했는데 이송 말을 좀 애매하게 하네. 팔았으면 팔았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자, 그 다음 또 50만 발 대여해서 있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때까지 미국이 200만 발 지원한 것 중에 80만 발이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항상 포탄이 모자란다. 이미 유럽 것은 박박 긁어서 다 지원했다. 포탄이 없었더라도 이 전쟁은 수행이 불가능하다. 포병의 격차, 포병 화력의 격차가 5분의 1, 10분의 1 그걸 넘어설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급격하게. 그래서 나토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155mm 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2100 정도였다. 발당. 지금 환율 1330원 해보니까 2280만 원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 군납 가격이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예. 자, 그게 유럽 가격이니까 우리 가격이 150만 원이라면은 합당한 가격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 귀해지니까 값이 올랐다. 얼마로? 8,400달러로 1,100만 원으로 올랐다. 한 발당.
이러면 한 서너 배 올랐다는 거잖아요. 한 4배 가까이. 이거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DX 코리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155mm 고폭탄, 베이스 블리드탄, 예, 이제 사정거리 연장형이죠. 발당 1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아마 댓글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이 이게 지금 뭐 이 가격이 택도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마 이걸 이미 보신 것 같아요. 1,000만 원 넘어간다고 발당. 제가 그렇지만 국내에서 군납을 받을 때는 여러분 그 가격이 다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이문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방산업체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쟁 전 가격이 280만 원이었으면은 우리 군납 가격은 150만 원. 그러면 전쟁이 지금 격화됐고 전 세계에 포탄이 품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군납 가격이 값이 올라간다? 그럴 리는 절대 없겠죠. 예. 근데 만에 하나, 풍산의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풍산도 지금 단기간에, 이런 비즈니스를 지금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 라인을 깐다? 예, 바깥에 1,100달러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도 하고 사람도 더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전쟁은 곧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투자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결정이에요. 우리 풍산도 민간업체잖아요. 우리 군의 패턴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수출한다는 계획이 없었을 거예요. 별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풍산도 유럽 업체들이랑 마찬가지로 고민하지만 안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사가지고 간 거, 그 구멍 난 거, 지금 우리나라도 구멍 났을 거란 말이에요. 비축 불량 그 요건보다 밑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것만 해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거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생산량을 풍산이 공급하기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걸 빨리 메꾸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만 해도 바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유럽에서는 왜 기대를 안 하느냐? 이미 있는 거 저는 다 긁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까 풍산 같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생산 시설 자체가 거의 업체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너희가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발 생산해.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투자를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풍산 보고 돈 주면서 하라 그래. 그럼 값을 제대로 쳐주면 내가 할게. 이렇게 정도는 풍산을 해볼 수 있지만 유럽은 그런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이거는 예전에 소개해드린 자료인데, 자,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영국이 AS-90이라는 그들의 자주포가 있어요. 우리 K9한테 큰 약간 이게 방향성을 제시한 그런 자주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에는 우수한 자주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니죠. 그 AS-90인데 30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챌린저 전차 14대를 포함해서. 그런데 기사 난 내용을 보세요. 지금 영국에 지금 실전 배치되어 있는 자주포 숫자가, 오늘 자주포 이야기만 할게요. 이게 주력이잖아요. 견인포도 물론 있겠죠. 우리도 견인포 있습니다. 예, 자주포 기준으로 해볼게요. 비례하겠죠. 48문이에요. 거기다가 30문을 빼주면 18문이 남는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거의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생산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모델로 가든지 해서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작동 불능 상태에 된 자주포가 많다. 그리고 거기서 부품을 빼서 기존 걸 고치기 위해서 희생된 포들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소에 30문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게. 그러면 그들이 가진 자주포가 30문인데 이게 이제 해외 파병되면 주로 이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자 전쟁이 확전돼 가지고 미군을 도와주러 간다. 뭐 일개 연대를 보낸다. 뭐 일개 사단을 보낸다 했을 때 얘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155mm 탄을 몇 발이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30문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미 우크라이나 다 줬어요. 그 미국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찾아봤습니다. 의외로 쉽게 찾아지더라고요. 요즘 인터넷에서 대단합니다, 정말로. 자, 그 독일의 그 유명한 PZH 2000 자주포 있죠. 예. 그걸 독일 육군이 몇 대나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제일 윗줄이 독일이고 그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현재 보유한 숫자라고 나온 겁니다. 이것도 다 가동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영국처럼 134문밖에 안 돼요. 134문밖에. 자, 그러면 여기서 포탄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겠습니까? 공장 하나만 있어도 남아 돌겠죠. 예. 간의 수공업으로 생산해도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소모되는 것을. 자, 130, 영국보다는 낫죠. 영국은 좀, 한 40문밖에 없었잖아요. 예, 예. 참.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육군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를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의 그들의 자주포, 차준 자주포죠, 여기는. 카이사르라는 거. 프랑스에서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이사르 몇 대 가지고 있느냐 보니까 지금 아프레이션을 현재 배치된 거 주문한 거 말고 배치된 게 46문이에요. 영국과 비슷해요. 자, 이러니 영국에서 죄송합니다. 프랑스에서 155mm 탄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유럽의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다 합쳐도 포수가 200문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55mm 탄을 얼마나 비축을 해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만 발씩 2만 발씩 생산하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업계에다가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데 라인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새로 완전히 공장을 지어야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패턴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숫자라면.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볼게요. 말씀. 자, 이게 뭐냐면은 국방뉴스 22년 6월달에서 방송을 한 건데. 5군단 소속의 군단 직속의 5포병여단이 있습니다. 예, 5포병여단에는 8개 포병대대가 있어요. 그 외에 추가로 또 그 천무를 운용하는 대대가 또 따로 있고요. K9류만 지금 8개 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대대가 모여서 동시 사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상당히 좀 거창하죠. 이게 72문이 동시에 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72문이. 거기다가 TOT 사격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TOT는 3발을 동시에 쏴서 뒤에 장약을 조절하고 고각을 조절해가지고 3발을 순차적으로 발사하지만 착탄은 동시에 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탄의 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파괴력을 72문에 곱하기 3 하면은 216발이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이게 72문이에요. 예. 영국보다 2배 많고 프랑스보다도 거의 2배 많고 독일 전체 자주포 보유 숫자의 2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4개 여단이 4개 대대가 모인 거예요. 제5포병여단에 나머지 4개 대대를 합치면은 144문이 돼요. 거기다가 천무류도 따로 더 붙여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게 5여단 산하에 5포병여단 산하에 여단 직할대가 있고 직할대도 포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포병단에 72문, 5포병단에 72문, 8구는 아마 견인포인 것 같아요. 자, 이게 5군단에 이렇고 5군단 예하에 뭐가 있느냐. 백골 부대가 있고 보병사단으로 청성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포병여단이 또 있어요. 그 포병여단에도 K9이나 K55 그리고 천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3개 대대, 4개 대대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거기다가 5군단 예하에 기갑여단도 하나 있습니다. 기갑여단에도 K9이 주축인 포병대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개 보병사단이 있고 육군이 지금 7군단까지 있는 거죠. 7군단까지. 그거 뭐 군단마다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5군단을 거의 표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왜냐면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이거는 1대대는 예를 들어서 뭐 1대대는 K9 대대고 2대대는 뭐 K55 대대고 이런 식으로 대대는 일정하거든요. 한 개 포대가 6문입니다. 그게 중대로 취급하시면 돼요. 한 개 포대가 6문이고 한 개 대대는 그 포대가 3개예요. 그래서 48문이에요. 근데 여단으로 가게 되면 그 위에가 여단인데 여단은 대대 숫자가 3개 아니에요. 3개는 기본이고 보통 4개, 5개, 그거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MLRS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천무 같은 게 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단지 군단 포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 포병에도 있어요. 그게 엄청난 포병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게 K9이 1,500대, 1,500문, K55 다 지금 개량 거의 다 됐을 거예요. K9 수준으로. 발사 속도 살짝 차이 있고 사거리가 포신이 짧으니까 사거리가 살짝 작은 거, 짧다는 거. 그게 한 1,200문 해서 2,700문 정도가 있어요. 2,700문 정도가. 예. 아까 유럽의 옛 군사 강국 세계 독일, 프랑스, 영국 합치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예. 그게 200대 200문 남짓, 200에서 250문 남짓이거든요. 그거보다 10배가 이상 많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천문이 MLRS까지 합쳐지면 뭐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155mm 탄이 모자랄 때 우리한테 미국이 손 벌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군이. 왜냐하면 포탄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포탄이. 우리도 더 이상 빼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걸 거꾸로 푸틴이 궁지에 몰려서 러시아가 지금 김정은한테 미사일도 팔아달라, 포탄도 팔아달라 그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괜찮지만 KBS, MBC, 뭐 연합뉴스, 뭐 그리고 종편들 나라의 얼굴들이잖아요. 국민들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부분을 사실관계까지 확인 안 하고 마음대로 썼다? 누가 남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 그러면 그거는 신문사가 아니죠. 언론사가 더 이상 아니죠. 예. 그래서 알면서 왜곡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언짢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